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액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그 밑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고요. 이 액수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채무만 해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회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채무가 과다해서 개인회생 신청 기준 금액을 넘을 때 그때 신청하는 회생 절차를 통상적으로 일반회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나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직권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 수립 후에 일반회생은 회생담보권자 그룹에서 채무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또 회생채권자 그룹에서는 채무액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간이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비율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가 있으면 인가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간이회생이 일반회생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인가 요건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또 이 근저당이나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효력에 있어서도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인가결정 후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어서 담보물권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도 회생계획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담보권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변제기간에서도 이 두 제도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장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은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10년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보다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실무상 매월 한 번씩 변제금을 납부해서 3년간 총 36회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실무상 1년에 한 번씩 10년간 총 10회차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생채무의 크기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